예의성 책이라 외우는 거야. 15세기 세종대왕 때 설순의 삼강행실도 삼강오륜에 각한 행실을 그렸다. 1428년 세종대왕 때 경상도 진주에서 자식이 부모를 때려서 죽인 사건이 있었어. 실제. 그래서 임금이 충격을 받은 거야. 중국 충신, 효자, 연력을 선발을 해서 이들의 착한 행실을 그리고 하단에 설명을 하고, 물론 우리나라 것도 약간 추가를 해서 일종의 만화책이야, 만화책. 그림 그리고 설명했던 만화책 아니야. 삼강행실도. 그리고 중요한 신숙주의 국조의례, 국가왕조의 5가지 예에 관한 의견서. 신숙주 그러면 2권의 책을 외워야 돼. 전에 얘기한 해동견문록, 일본 견문록, 일본 여행기. 성종 때 편찬을 했어. 그리고 국조의례, 이것도 성종 때 편찬을 했어. 누가? 신숙주가. 자, 신숙주와 관련된 2권의 책이야. 해동제국지, 일본 여행기, 성종 때. 국조의례, 성종 때. 예의서, 국가의 예의서. 그리고 16세기 오륜 중에서 2가지가 빠졌다고. 이륜행실도. 어른아이 친구지간. 그리고 동몽수지. 동몽이란 어린아이를 동몽이라고 그래. 수지. 얼라들은 피리 지켜라. 주의. 주의는 주자야. 송나라 때. 그 책이 들어온 거지. 윤리서는 그 2가지야. 국조의례하고 삼강행실도. 그거 알면 돼. 자, 그리고 16세기 법전. 법전이야 뭐. 정도전이가 조선 최초의 법전인 조선경국전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조선정부가 인정을 안 해요. 그래놓고 치사하게 조선경국전을 배경으로 해서 조준이라는 인물이 정도전의 친구이기도 한 이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서 경제가 이코노믹 하는 경제가 아니야. 국가 경영이라는 뜻이야.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서 이후의 배행곡 6법을 만들었어. 6법전서회 이러잖아. 그걸 경제육전이라고 그래. 조선경국전을 참고해서. 그래놓고 이 책을 참고해서 세조 때 유명한 경국대전이라는 걸 만들어. 근데 5자 8자가 있으니까 3번 수정을 해. 3번 수정을 하다 보니까 임금이 바뀐 거야. 누구? 성종. 그래. 1480년 성종 때 반포를 해. 경국대전 그러면 성종이야. 그로부터 300년 뒤에 영조 때 300년이 흘렀으니까 경국대전 2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기존의 경국대전이 있고 속경국대전이 있어. 경국대전 2가 있어. 그래서 이걸 줄여서 속대전이라고 그래. 그래서 2권이 됐어. 법전이. 국법, 신법이 된 거지. 이걸 정조가 하나로 때려 묶은 거예요. 경국대전 통합편을 만들었어. 통합을 해버렸어. 그걸 줄여서 경국대전을 통합했다 해서 대전 통편이라는 게 통합편 이 말이야. 합쳤다 이 소리야. 그런지 60년 만에 다시 뜯어고쳐. 예? 경국대전을 간략하게 두루 통하게 했다. 대전 회통. 이건 유명한 흥선대군이 한 거지. 흥선대군이. 시대에 맞게. 자, 그 법전은 그 순서예요. 조선조. 경국대전, 그래서 설명한 거예요. 속대전. 합쳤다, 통편. 그리고 해통. 거기 포인트가 통편과 해통의 구분이지. 모르면 경림도 이거 해보면 돼. 튀겼다며 히이셔. 그렇잖아. 모르면 그렇게 하면 돼. 자, 다음 넘겨서. 조선후기, 국어, 그리고 금석, 돌이나 나무에 글자 새기는 거. 옛날은 이게 잘 나갔던 학문인데 지금 별 볼일 없어. 그리고 백과사전. 국어는 뭐 별건 없는데. 건문회의 대동원북으로, 그리고 뭐 정약궁의 속어연구소, 아원각비, 그리고 유의 이 한글, 음운, 목소리 내는 거, 언문지. 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언문지지, 유의. 그리고 금석학, 돌이나 나무에 새기는 거. 금석과 알록이란 추사김정이 유명한 책. 추사김정이는 자기 할아버지가 영조 임금의 사위예요. 그래서 왕실의 사위는 정치에 참여를 못해요. 공직에 못 들어가. 먹고 사는 건 걱정이 없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할아버지 손잡고 그 사위의 아들이니까 그것도 왕족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 손잡고 천국일주하고 있는 거야. 유명한 글씨, 유명한 그림을 잔뜩 본 거지. 그래서 크고 난 뒤에 어린 날 얼핏 봤다 해서 책을 썼어. 그게 금석과 알록이라는 책이야. 돌에 새긴 걸 통과하면서 눈으로 얼핏 봤다. 그 금석관록이라는 책자에서 유명한 북한산비가 무학대사 기념비가 아니고 진흥왕 순수비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을 기록하였고, 여기서는 추사책에 나오고, 추사책. 그게 금석관록이라는 책자야. 이 시기 17세기 반 18세기 전 세계적으로 중국, 일본, 한국, 유럽 다 백과사전을 만들어. 희한하게 그래. 뭐 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기존 사상에 대한 반발 심리가 생겼던 모양이야. 서양은 왕권 시설, 왕은 신이다. 이거에 대한 반발, 사회계 약설.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기 성리학에 대한 반발, 외란호란 양난 뒤에. 그래서 많은 백과사전이 편찬돼. 첫째, 광해군 때 지봉 이수광이라는 사람의 지봉유설. 그리고 18세기 이익의 성호이기 성호사설이라는 백과사전. 그리고 홍봉안의 동국문헌비고. 이건 외우라고 했지. 동국문헌비고. 요거만 관찬, 정부 편찬 백과사전이야. 영조의 명령으로 정부가 편찬한 백과사전. 나머지는 몽땅 개인이 편찬한 건데 동국문헌비고만 정부 편찬 백과사전이야. 지금 인터넷 네이트에 주로 탑재되어 있는 내가 첫 시간에 얘기한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하는 거 있다고 했잖아. 그게 정부 편찬 백과사전이야. 그게 줄여서 민백이라고 하는데. 자, 그리고 청장관 이덕무가 쓴 백과사전 청장관 전서. 그리고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이 서유구의 임원경제가 각광을 받는데 최근에 출제를 했어. 한 2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더 이상 강조를 안 해. 이거는 써먹을 만큼 써먹었어. 출제도 했겠다 뭐. 자, 그리고 그 밑에 오주연문 장전상고. 이 오주연문 장전 이규경인데 이규경이 누구냐? 이덕무의 손자야. 호가 오주야. 다 백과사전이야. 개인 편찬. 단 동국문헌비고 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동국문헌비고야. 정부 편찬 백과사전. 자, 이게 15세기에서 이 조선 후기로 넘어가는 얘기고. 자, 다음 2절 성리학발달. 그러니까 성리학발달 누구? 이왕이 이 얘기야. 이건 전에 정치사에도 한번 얘기했어. 15세기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경험론으로 세계한 관학파, 길을 강조하는 사람 이런다고 했잖아. 그리고 16세기는 뭐 관념론, 이를 강조하는 사람 이렇다고 했잖아. 그래서 16세기에 이와 기가 싸운다 해서 이기론 이런다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왕이 이런 사람이야. 정치사에서 16세기 들어갈 때 한번 얘기한 적 있어. 자, 그러면서 16세기 성리학, 성리학 자체에 대해서는 요즘 시험을 잘 안 내는데, 예. 자, 첫째, 조선조 이론의 개창자가 있어. 이 관념론, 그게 누구냐? 경상도 경주의 이언적이라는 사람이야. 이언적. 조선조 이론의 창시자야. 관념론의 창시자야. 이 제자가 있어. 사람이고 동네 배우는 거야. 경상도 애들은 경상도 애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거야. 그 시절에 뭐 강원도 가서 배웠겠어. 그러잖아. 요즘도 다니려면 힘들 텐데 옛날엔 더 했겠지. 그러니까 동네 배우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경상도 경주 인근에 안동애가 배우는 거야. 누구? 퇴계이왕. 그 이연적인 제자가 퇴계이왕이야. 그래서 이와기 둘 중에 나는 리가 중요하다. 주인공이 리다. 주리론 이러는 거야. 이론을 계승한 거지. 선조 때 주리론 이러는 거야. 그렇게 이어져 가는 거야. 자, 이연적 뭐로? 주리론 형성. 뒤에 그 위에다가 이황 이러면 돼. 한편 조선조 기론의 창시자가 있어. 조선조 기론의 창시자. 같은 시대 같이 나왔어. 16세기 초반 중종 때. 누구냐? 개성사람 유명한 서경덕이야. 황진이 스승. 황진이가 16세기 초반 사람이야. 황진이 스승. 명월이 서경덕이라는 사람이야. 기론의 창시자. 조선 기론의. 이 사상이 누구로 이어지느냐? 다 동네 배운다고 그랬잖아. 황해도 해주에 누구? 율곡이한테 가는 거야. 강릉에 살던. 강릉 살다가 거의 처갓집 해주로 가는 사람인데 율곡이. 뭐? 율곡이는 기가 주인공이다. 주기론. 이러는 거지. 자, 리론은 이연적에서 이왕으로. 기론은 누구? 서경덕에서 16세기 초반. 서경덕에서 누구로? 율곡이로. 이렇게 가는 거야. 조선 후기는 안 물어봐. 조선 후기는 파벌이 심해서 안 물어봐. 자, 밑에 성리학 융성. 주리론, 주기론. 자, 그 중에 알아야 할 것이 퇴계왕 율곡이의 구분이에요. 동시대 인물이긴 한데, 자, 퇴계왕은 포인트가 뭐냐? 일본 성리학 발전의 영향, 이거야. 임진왜란 때 하단에 있는 성학 10도가, 전에도 얘기했어. 성리학을 10장의 그림으로 그렸다. 이게 일본 놈이 약탈해 갔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못하니까 조선 학생들을 불러들인 거지. 그래서 퇴계왕의 학문이 일본에 건너가게 되는 이 배경이 돼. 자, 그게 퇴계왕이야. 그러면서 둘째 줄 끝에 보시면 양명학이라고 해서 양명학, 명나라 유학 비판서인 전순록변 하는 책을 쓴 거로도 유명해. 이게 퇴계왕이야. 그리고 동시대 인물 율곡이. 얘는 현실개혁적 태도. 그리고 이 율곡이는 거기 보시면 성학 지묘, 집에 가서 욕 깔고. 성리학에 관한 책을 썼는데 집에 가서 욕 깔고. 성학 지묘야. 퇴계왕은 성학 10도고. 그러면 얘는 현실개혁적, 현실적인 생각이 많으니까 동호문답에서 수미법, 공납제도를 쌀로 바꿔. 그리고 신만양병설. 신만양병설은 최근에 율곡이 주장이 아니라는 소리 강해. 많은 개혁론을 들고 나와. 퇴계왕하고 동시대 인물인데
태계왕은 개혁론이 없어요. 근데 율곡이는 같은 세상을 사는데 개혁론이 많고. 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틀려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리는 관념론, 정신강조. 기는 현실개혁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주장이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그런 거야.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자, 그게 태계형과 율곡이야. 이러다가 한 장을 넘겨서 18세기 호락 논쟁, 호론낙론, 호락 논쟁. 자, 조선조 성리학을 갖고 유명한 싸움이 3번 있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한테 처음 날 만한 대표적인 게 호락 논쟁이야. 호론과 낙론이야. 이건 다 노론이야, 노론. 자, 거기다가 호락 논쟁에다가 노론 거기 써 있는데 큼지막하게 써. 노론끼리 싸움이야. 다른 파벌하고 싸운 거 아니야. 노론끼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17세기 청나라가 급성장을 해. 오랑캐 나라가. 강희제, 옹정제, 권륭제를 만나면서 160년간 고속성장을 해. 17세기에서 18세기 초반까지. 그러니까 청나라가 망할 줄 알았어. 오랑캐는 오래 못 갈 줄 알았어. 오랑캐는 100년을 안 가거든. 그런데 오히려 잘 나가요. 너무 잘 나가. 그러니까 조선을 뛰어넘어. 그러니까 청나라를 뭐 국가로 인정해주자. 오랑캐가 아니다. 라는 주장과 아니다. 잠만 잘 썰어도 오랑캐는 오랑캐다. 이렇게 주장해나는 거야. 같은 노론 내부가 갈려. 그러면 도시 사람들이 보수적이었어? 시골 사람들이 보수적이었어? 누가 보수야? 시골이 보수지. 충청도 노론. 충청도 노론 애들이 보수야. 그걸 호론이라고 그래. 호론. 충청도를 호서지방이라고 그러잖아. 전라도를 호남지방이라고 그러고 천안에 가면 호서대학교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호론, 이게 충청도 노론. 낙론, 이건 서울 노론이야. 서울에 사는 노론. 현재 대학로. 현재 서울 대학로 얘기야. 거기에 낙산공원이라고. 서울시 성북구 낙산공원이라고 있어. 낙산공원 밑에 살았거든. 이거 온양 사람이 원래 외암이간이라고. 그래서 호락 논쟁이야. 청나라를 뭐 실제 국가로 인정할 거냐. 이 얘기야.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인간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은 오랑캐. 다르다. 다를 이자를 써서 차별론. 이게 호론이야. 청나라가 암만 잘 나가도 오랑캐는 오랑캐다. 이게. 아니다. 저렇게 잘 나가면 뭔가 보고 배울 게 있다. 받들자. 뭐 이꼴 동론 이런 거야. 그래서 시골이 차별론. 성리학적 보수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론 다를 이자. 다르다. 차별론. 그리고 동론. 문화대 명나라하고 똑같이 받들어 모셔야 된다. 같이 봐야 된다. 동론. 이러는 거야. 18세기 초반에 있었던 싸움이야. 만나고 패싸움하는 건 아니야. 편지를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송시열 제자의 제자들이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전국적으로 저 스승인 푼수가 끼는 바람에 여기 충북 제천 사람 권상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권상하가 송시열 제자인데 권상하가 자기 제자들 싸우는데 개입을 한 거야.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거야. 이 싸움이. 편지로 왔다 갔다 한 거지 뭐 대놓고 말싸움하고 욕하고 그런 거 아니야. 청나라를 받들 거냐 맞들 거냐 하고 싸움이 벌어진 거야. 싸움이. 그걸 호락 논쟁이라고 그래.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노론 내부 싸움이다. 노론 내부. 자기들끼리. 자, 그러면서 조선주기의 성리학의 교주화. 교주화란 교리를 법조목처럼 오로지 성리학이 뜻이야. 쉽게 얘기해. 요즘 말로 하면 오로지 성리학. 외란, 후란, 양난 이후에도 집권층, 서인, 즉 노론들은 오로지 성리학해서 망해가는 성리학을 받들어 모시는 거지.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게 성리학의 교주화 혹은 절대화 이래. 그러니까 권력에서 떨어진 애들이 성리학을 씹는 거지. 남인들이 주로. 그 성리학의 뭐 객관화, 즉 상대화 이래.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윤유야. 천하에 많은 이치를 하고 주자를 씹어. 거기다가 싸가지 없는 놈에서 사문난적으로 몰려. 사문난적이란 싸가지 없는 놈이 소리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박세당. 이건 소론 계열 인물인데 역시 이현적과 태가의 이왕을 씹었다가 싸가지 없는 놈. 이렇게 된 거야. 왜? 이 대표적인 인물이 윤유와 박세당이야. 암만 늦어도 할 짓은 해야지. 자, 1번 윤유, 2번 박세당. 그 두 개를 묶어. 이 시험 낼 방법이 저거밖에 없어. 윤유, 박세당을 묶어서 밖에다 뭐라고 쓰냐. 육경, 제자백가. 이렇게 써. 애들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이 이거야. 육경과 제자백가에 대한 관심. 성리학, 유학의 중요한 책이 육경이야.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악기. 6권의 책이야. 그 6책 몰라도 돼. 그리고 제자백가. 제자백가가 뭐야? 공자, 맹자, 순자 이런 사람에 관심을 보였다. 이게 윤유와 박세당 물어보는 방법. 그 이외에는 별 필요 없어. 정약용, 옛 해석. 옛 해석이라는 거 공자, 맹자 해석. 주자 틀렸다. 공자, 맹자 해석을 받아들인다. 뭐 얘기야. 성리학 구체적인 잘 출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명남루 최한기, 명남루 총서라는 책을 썼고, 그리고 서로, 자, 그 윤희하고 박사장의 포인트고, 밑에 양명하, 명나라 유학. 송나라 유학이 성리하고, 명나라 유학이야. 명나라는 양제강 이남에서 경제가 엄청나게 발달한 나라야. 그래서 경제 발달을 사상으로 이해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유학이 필요한 거야. 그게 왕수인, 이 사람 호가 양명이야. 그래서 왕양명이 유학이다 해서 양명하가 그래. 왕수인이라는 사람이야. 그게 16세기 한국에 들어와요. 양명학이. 고려 말에 명나라가 등장했어. 공민왕 때쯤. 16세기경까지 있었는데, 거기 양명학은 첫째, 지행합일. 아는 것과 행동을 일치해야 한다. 지행합일의 실천 강조. 첫째 할 것이. 두 번째. 여기 언제 들어왔냐? 그건 뺐구나 또. 언제 들어왔냐? 서경덕 제자에 의해서 들어왔어. 서경덕 학파가 수용을 했어요. 남원경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몰라도 돼. 서경덕 학파 수용 이러면 돼. 서경덕 학파 수용. 거기 수용하는데 조선 중종 때 그렇게 돼 있잖아. 서경덕 학파 수용. 서경덕 제자가. 세 번째, 대표적인 인물 정제도. 뭐야? 대표적인 인물 정제도. 조선 후기에. 양반 신분제를 비판했고, 그리고 일반 백성도 도덕적 실체의 주체, 도덕적 실체의 주체 밑에다가 성인 군자, 성인이 될 수 있다. 양반만 성인 군자가 되는 게 아니라 천민도 성인 군자 할 수 있다. 왜? 시간 있고 돈 있고 공부만 시켜주면 똑똑한 사람 될 수 있다. 현명한 사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양반만 현명한 사람 되는 거 아니다 하는 얘기야. 우리가 돈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을 뿐이지 근본이 무식하지는 않더라 하는 얘기야. 이게 정제도 얘기야. 그러니까 양반의 우월성을 인정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양반 신분제를 부정한 거야. 이 사람이 같은 양반인데도. 이건 후일 일제시대 국어국사윤리 박은식 정인보 같은 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줬다. 이게 양명학이야. 양명학의 그 포인트가 세 가지야. 첫째, 징합일의 실천 강조. 두 번째, 서경덕 학파가 수용. 세 번째, 정제두란 조선주기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 정제두. 소론 계열의 인물인데, 얘가 하도 노론들이 씹어대니까 A씨 하더니 강화도에 갔어. 정년 퇴직을 하고 강화도에 가갖고 주변에 이 강화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강화학파라고 해요. 그래서 양명학은 강화도에서 융성을 했어. 지금도 강화도에 가면 이 강화학파가 유명을 해. 지금도. 양명학 하는 얘기. 옆에는 그 시절에 가장 대표적인 이광사라는 사람인데, 이광사는 나중에 얘기를 할게. 옆에 203쪽. 이건 17세기야. 17세기인데, 이것도 완벽한 국사에 빠져 있어서, 예학과 보학이야. 예학, 예의에 관한 학문, 보학, 족보에 관한 학문. 예의는 학문까지 갈 일 없어. 어른한테 인사하는 사람, 그게 예학이지. 그렇잖아. 이 학문까지 갈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조선주기가 썩은 거야. 탄력성은 이런 거야. 무슨 예의가 학문까지 가. 그러니까 예학, 이래. 가장, 그냥 외우면 돼. 예학, 17세기. 가래, 집남. 이러면 돼. 가래, 집안에 관한 얘기를 집남 모아서 편찬했다. 그러니까 예의가 학문 수준까지 올라갔어.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성리학 그러면 보수적이고 고루하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이 예학이야. 이게 예학이야. 무슨 소리냐? 하나만 예를 들게 시간 없으니까. 임진왜란 때 안동에 양반 집안에 유명한 양반 의병장이 계셨어. 유종지라고. 유종지라는 분인데 이분이 임진왜란 때 의병이요. 백성을 모아서 전쟁을 나갔어. 양반 있는데 물론 죽었어. 그래서 이 집안에서는 이 뒤에 충청도에서는 간장 고추장 넣는 조그만 그릇 있잖아. 조그만 그릇을 뭐라고 그래? 종지라고 그러죠. 경상도는 종지라고 안 해요. 왜? 그 경상도의 가장 대표적인 데가 안동이란 말이야. 양반 최고가. 유시원이네. 유시원이네 집안 얘기야. 유종지라고 그랬잖아 내가. 유시원이네 집안 얘기인데 그 안동 하회마을로 유명한. 그래서 거기는 종지 그러면 아까 유종지라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자기 선조님 함부로 부르는 게 예의가 아닌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 종발이래. 경상도에 가서 조그만 거 이게 뭐예요 그러면 종발 이런다고. 종지라고 안 해요. 그게 어른이랑 함부로 안 부르는 게 예의야. 그게 이런 게 학문 수준까지 올라갔다 이들이야. 제정신이 아니지. 무슨 학문이냐고 이게. 17세기 예학의 얘기야. 그런 예의서의 대표적인 책자가 뭐가 나왔다고? 가래 집남이라는 책이 나왔다 이거지. 논산의 광상김씨 김장생에 의해서 송시열 스승인데, 그리고 이것도 최근에 시험을 내서 족보에 관한 학문 보학, 족보학이 족보학.
내봐야 뻔해. 둘 중에 하나인데. 첫째, 현존 최고의 족보, 송화보, 안동권 시족보. 두 번째, 전주의 시족보, 선원록, 왕실족보야. 왕실족보. 5개의 근원을 찾아가는 기록. 그래서 5개의 근원을 찾아가는 기록. 전주의 시, 왕실족보, 선원록 이러는 거야. 자, 그리고 한 장을 넘겨서 불교와 민간신앙 이런데 불교는 승유억불,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해. 기타 종교를. 그래서 불교 억압체계. 첫째, 태중이성계는 승려 증제도 시작해. 도첩제, 승려인정 증명서. 이거 없으면 절에 못 가는 거지. 태중이방원인은 사찰이 갖고 있는 토지와 노비를 몰수해. 불교 탄압하는 거지. 전국 사찰을 242개사만 인정을 해. 세종은 한술 더 떠. 세종은 부드럽게 할 것 같아도 한술 더 떠요. 교종사찰 18개, 선종사찰 18개, 도합 36사만 인정. 더 줄여요. 242에서 36으로 줄여버린 거지. 이걸 배경으로 성종은 도첩제 폐지, 승려증 폐지야. 승려증을 폐지했다는 건 무슨 소리야? 스님을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불교를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야. 이래서 이때 절이 보따리 싸갖고 도시 한복판에서 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산간불교화. 그래서 스님을 뭐라 그래? 비꼬 와서 중 이러잖아. 왜 중이요? 마을 가운데 있었으니까. 옛날에 마을 가운데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중이요. 마을 한복판에 있었다고. 이 가운데 아니야. 야, 봐봐. 가운데다가 깃발 꽂고 살았다니까. 이게 중 아니야. 이게 중이요. 이게. 그랬다가 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성종임금 이래로. 이게 글자가 왜 저렇게 나오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사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자, 그러면서 끝에 게, 그러면 한편 예외가 있어. 불교 진흥군주가 2명 있어. 기본이 불교 억압인데 예외가 중요해. 옆에다가 불교 진흥 둘이 있어. 첫째 15세기 세조. 이 사람은 진죄가 많지. 많이 죽였거든. 15세기 세조. 두 번째 16세기 명종. 이 사실은 명종이 한 게 아니라 명종 엄마야. 문정왕후라고 중종 부인. 저 서울에 옛날에 지금 진천에 가 있지 않은 그 국가대표 선수촌이 있었잖아. 태릉 선수촌이었잖아. 그 태릉이 중종의 부인 문정왕후 무덤을 태릉이라 그래. 거기를. 그게 태릉 선수촌 하는 태릉이야. 그 엄마야, 엄마. 엄마가 3년간 수렴청정을 하거든. 명종이 어리니까. 그때 불교를 부활시켰어. 불교 진흥군주가 15세기 세조, 16세기 명종 이러는 거야. 특히 명종은 보우라는 스님을 들여다가 엄마 문정왕후가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불교가 조선사에서 대체적 억압을 받았는데 살아남았다. 왜? 민간신앙화. 첫 번째가 포인트야. 민간신앙화. 백성들이 좋아하는 걸 흉내를 냈어. 불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백성이 무식하니까 좀 잡신앙을 좋아해. 도교계열에 샤머니즘을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느냐? 산신령 신앙. 그래서 사찰에 가보시면 가장 많은 게 이걸 거야 아마. 산신각. 불교 사찰에 가보시면 불교 사찰은 각자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전자지. 산신령 모순들은 산신각이라고 그래. 이건 도교하고 관련 있지 불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칠성각. 칠성각이 뭐냐? 그 밑에 있는 그림이 칠성각이야. 뭐냐? 북두칠성을 의인화한 거야. 그 앞에 7명이 앉아있잖아. 그러니까 도교는 뭐라고 했어 내가? 일월성신, 해달별 이랬잖아. 자연참미라고 했잖아. 도교는. 이 자연참미야. 이게 자연참미. 그러니까 도교를 사찰이 흉내를 낸 거지. 왜? 백성이 이걸 좋아하니까. 선앙당 뭐 이런 거. 그럼 이 백성들이 저 선앙당에 빌려올 거 아니야. 산신령한테 빌려올 거 아니야. 그런데 정부가 불교 탄압하면 왜 탄압해? 하고 백성이 편들어줄 거 아니냐 하는 얘기. 이게 그걸 민간신앙화라고 그러는 거야. 이래서 여하튼 불교가 살아는 남았어. 얻어 터지긴 했어도 살아는 남았어. 한편 도교는 왜 살아남았냐? 얘는 처음부터 머리를 잘 썼어.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썼어. 조선왕조에서. 그래서 유교의 부족한 점을 채웠어. 약점 보완이라고 그래. 조선왕조에서 도교 관할관청을 소욕서라고 하는데 그 옆에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표야. 유교는 학문을 숭상하는데 도교는 무를 숭상해. 문무견비가 된 거지. 그러니까 부족한 걸 채워주고 가는 거야. 유교는 중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제주의 의식이 있어. 중국 따라 배우기 의식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도교는 우리의 하늘 강조해. 하늘 별자리에 대한 제사, 초제. 제일 유명한 게 단군이 하늘에 제사 지낸 거야. 단군이 하늘에, 단군에 대한 제사가 아니라 단군이 제사장이 돼서 하늘에 제사를 모셨다는 데가 있어. 그게 강화도의 삼낭성이라는 데야. 일명 정족산성. 한다고? 그 삼낭. 단군의 세 아들을 삼낭이라고 그래. 3명의 아들이. 정족.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
음식 만드는 그렇게 신선로 중에 신선로는 다리가 4개가 아니고 3개인데도 잘 서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때는 한자로 뭐라고 쓴다고? 정립이라는 글자 씁니다. 이랬지? 정족이야. 3개의 발 얘기야. 원래 이름이 삼랑성이라는 데야. 거기에 유명한 하늘 별자리라는 제사 지내는 재단이 있어. 요즘 많이 훼손됐다는데 그걸 참성단이라고 그래. 전국체전 때 봉화 채화해오던데요. 거기가 지금. 우리는 단군의 우선이다. 이게 하늘 별자리에 대한 제사 초제라고 그래. 강화도 만이산의 하늘 별자리에 대한 제사에서 만이산 초제 이런다고. 우리는 단군의 우선이다. 그러니까 민족의식 꽃이죠. 그래서 유교의 약점을 채운 거지. 도교는. 그래서 살아남아. 불교는 민간신앙화로 살아남았고 도교는 유교의 약점을 채워서 살아남았고. 머리들 잘 쓴 거지. 예. 자, 그중 도교 하단 그림에 보시면 저게 누구냐? 최영장군이야. 무의 상징. 유명한 무당집에 대부분 저 장군의 초상화, 최영장군 초상화가 있어. 도교는 물을 숭상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문무견비가 된다고. 그 외에 풍수지리 뭐 그렇고. 다음 과학기술학 천문. 천문은 하늘 별자리 보는 거. 천문은 뭐 전에 한번 강조를 해서 거기서는 아래 뭐 치국 이름은 다 할 테고 저 천상열차 분야지도야. 태조 이성계. 이것도 전에 얘기를 했어. 조선 시작하면서 태조 이성계 때 문화재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천상열차 분야지도.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이 갖고 있는데 돌에다가 하늘 별자리 새겨놓은 거. 한양을 기준으로 하는 하늘 별자리. 그걸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그래. 중요 포인트는 뭐라고? 태조 이성계 때 문화재다. 그게 포인트야. 그게 류방택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이게 서산 사람.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조선주기 천문역법이에요. 여긴 좀 중요한 게 있어. 천문역법. 자, 천문역법. 첫째, 거기를 보시면 거기 지전설. 지전설이란 요즘 말로 지동설. 우리나라 최초의 지동설, 지전설 주장자가 누구냐? 김석문이라는 사람이에요. 김석문. 역학도이라는 책자를 쓰는데 김석문, 이익, 홍대영, 정약용 이런 사람이 지동설, 지전설 주장자야. 최초가 누구라고? 김석문. 외워야 돼. 방법이 없어. 자, 그리고 이 지전설, 지동설으로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가 홍대영이야. 천안에 살았다. 그래서 우주는 이 세상은 끝이 없다 해서 무한우주로 해나갈 밑에 홍대영의 지전설, 무한우주론 이러잖아. 국사교과서에 써있어, 이 사료가. 그래서 시험 낼 수 있어. 홍대영. 남양홍 씨, 영조, 정조 때 권력자 집안이야. 19세기 세조정치 때 권력자 집안 사람이고. 예. 천안에 살았어, 이 사람. 천안에 사설천문대를 갖고 있어. 농수각이라고 해서. 지금 천안에 가면 그 사설천문대가 있어요. 천안에 가면. 자, 이 우주는 한이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곳이 이 세상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우리 땅을 강조하는 거예요. 홍대영이가.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가 천체 관측기구를 하나 만들었어. 그게 하단에 있는 혼천이라는 거예요. 밑에 있는 문화재. 현재 서울 숭실대학교가 갖고 있는데, 자, 이게 홍대영이야. 홍대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무한우주론이야. 지전설. 과학에서 지동설이라고 부르는 거. 그 얘기야. 최초의 지전설, 지동설 주장자 김성문. 그 다음 무한우주론 홍대영. 이러면 돼. 그리고 역법이요. 역법은 날짜계 산법. 역법. 첫째, 세종대왕 때 한양을 기준으로 하는 칠진법을 만들었어. 월화수목금토일. 이게 칠정산이야. 음양오행이라고 하는데 쉽게 월화수목금토일이에요. 월, 양, 해. 일월화냐. 나머지 오행. 그러니까 칠진법이지. 월화수목금토일. 칠정산. 칠진법에 입각한 날짜계산법. 요즘 말로 하면 기본적으로 십진법이지만 이건 특이하게 칠진법이야. 칠진법에 입각한 날짜계산법. 세종대왕 때 이순지라는 사람이야. 한양을 기준으로 한 날짜계산법. 그리고 조선주기, 조선이 망할 때까지 대체로 썼던 시연력. 조선주 후기에 시연력. 청나라 역법이야. 청나라 달력. 아까 최초의 지전설 주장자가 김성문이라고 그랬지. 김성문의 할아버지야. 친할아버지. 김육이라는 사람. 대동법 주장자로도 유명한 사람인데, 사람이 김육. 자, 역법은 요 두 개가 핵심이야. 조선전기 칠정산, 조선후기 시연력. 그렇다고 이랬다가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 을미사변을 계기로 양력이 사용되는 거야. 양력은 몰라도 되고 역법은 그 두 개만 알면 돼. 역법은 조선전기 칠정산, 조선후기 시연력. 자, 다음 의학기술학, 의학 세종대왕 때 향촌의 약재를 모았다. 향약 집성방. 약재, 향촌의 약재를 전부 모았다. 집성방. 그리고
약제하고 치료법을 다 모았어. 의학의 방법을 전부 모았다. 의방유치, 의학대백과. 요즘 말로 의학대백과. 향약집성방의 앞에고 의방유치가 뒤인 거야. 그러니까 향약집성방은 약학서고, 약제학서적이고, 의방유치는 의학, 약학 다 합친 거고, 예? 의학대백과야. 신주무원록, 이거 경찰직한테는 필수인데, CSI, 이것이 범죄. 예? 신주무원, 무원, 억울함이 없도록. 무원록이라는 책자예요. 무원록. 이걸 여러 번 개정을 하지. 신주무원록, 그냥 무원록 이러면 돼. 자, 그리고 조선후기 허준의 동의보감, 이건 뭐 알 테고. 그리고 정약용의 마과, 마가는 마진이라서 홍역. 얼굴에 열꽃 피는 건데, 홍역연구소. 그 책 권말부룩의 책 끝에 뭘 썼냐? 얼굴에 곰보패는 현상.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마마라고 그래. 마마. 천연두. 마마 예방선을 썼어요. 왜? 어린 날 이 정약용이가 마마를 앓은 적이 있어. 마마를. 그래서 여기 요 눈썹 위에가 홍역은 열꽃이 피고 여기 종기처럼 뭐가 빨갛게 일어나. 그러다가 가라앉아요. 그런데 마마는 뭐가 다르냐? 이 종기처럼 빨갛게 일어나. 여기까지는 똑같아. 몸에 열이 나. 똑같은데 얘는 가라앉으면서 어떡하냐? 이 종기가 떨어져 나가요. 홍역하고는 그게 달라. 종기가 떨어져 나가서 이게 살점이 떨어져 나간 거야. 딱지기가 졌다가. 그럼 그만큼 살이 분화구가 생기는 거야. 살이 패요. 그걸 곰보라고 그러죠. 요즘은 그 곰보 보기 힘든데 조선조 유명한 위인전을 보면 대부분이 다 곰보예요. 전부 다. 곰보 아닌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게 가장 유명한 사람이 서유구야. 서유구는 온 얼굴이 곰보야. 완전히 분화구 덩어리야. 임창정이가 얼굴이 곰보가 심했었는데 좀 많이 좋아졌대 보니까. 이게 그런 곰보가 남아있어. 그게 이제 마마야. 천연두에 관한 얘기야. 그래서 이 정약용이가 호가 삼미자라는 호가 있어요. 눈썹이 2개가 아니라 3개야. 왼쪽 눈썹 위에 눈썹이 또 하나 있어. 곰보 자국이 있어. 멀리서 보면 그게 눈썹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눈썹이 3개 돼서 삼미자라는 호가 있어요. 정약용이가. 그리고 이걸 죽었다 살은 애가 있어요. 천연두 때문에. 그게 누구냐? 박제가야. 그래서 저 박제가라는 애가 정약용이가 마가외통이라는 책을 쓸 때 저 종두법하고 관련해서 저 책을 쓰는데 참여를 해요. 저 책을 쓰는데 마가외통을 쓰는데 누가 참여한다고? 박제가가. 내가 시간이 남아서 이 짓 하는 거 아니야.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시간 없잖아. 이 근현대사 가면 이게 정리가 돼. 중요해진다고. 밑에 활자. 활자는 세종대왕 때 갑인자. 요거만 하면 돼. 식자판조리법. 식자판조리법. 고정장치조리야. 갑인년에 만든 활자라고 그래. 갑인자. 조선조석이 웬만한 책은 다 이때 만든 활자로 찍었어. 이때 만든 활자로. 요즘 말로 따지면 명조체에서 신명조체로 바꿨다 이 소리야. 네, 글자가 깎았다고 예뻐서 뭐 그 소리야. 이게 시험 내면 십자판조리법 이 말이 나오는 거야. 고정장치 소리야. 지금 말로 하면. 자, 그리고 농업선. 농업선 이게 경제사에서 얼핏 얘기를 했는데, 자, 정초, 농사에 관한 얘기를 아까 설명드렸다. 그리고 사계절 농사법, 강희명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경기도 시흥지가 알맞는 농사법, 금영잡농. 그리고 아까 얘기한 비상식량, 구황차력. 조선 전기고, 조선후기도 아까 농가 집성. 그리고 그 이외에 뭐, 그게 책 그러네. 박지원의 관홍소초하는 책이다. 누구라고? 박지원. 그리고 서우수라는 사람의 해동농서. 제일 끝에 보시면 우리농법과 전통농법과 중국농법 종합. 그다 밑줄 쳐. 서우수가 누구냐? 임원경제지라는 백과사전으로 유명한 서유구의 친아버지야. 서우수. 그 서우수의 해동농서는 기억을 해야 돼. 해동농서, 중국농법과 우리농법 종합. 이거. 다음 병법서적. 병법서적. 병법서적 거기 밑줄 쳐놓은 거. 뭐? 총통 등록. 화포, 화약무기. 화포 제작사용법. 국가 최고 기밀이야. 근데 이 책이 지금 없어졌어. 일제 초기까지 있었는데 사라졌어. 아마 일본에 있지 싶어요. 지금 안 나타나, 이 책이. 예? 일제시대 초기까지 있는 기록이 남아있었는데 그 뒤로는 안 보여 지금. 예, 어떤 놈이 집어갖고 왔지 뭐. 예. 자, 다음 문학과 예술. 15세기는 나라를 세웠어. 가게를 열었다고. 그럼 가게를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나 원하는 데 써야지 이럴 거 아니야. 국가도 똑같아. 그래서 내일의 희망을 가져. 그게 그대로 그림으로 반영됐어. 그게 뭐냐? 꿈 가운데 무릉도원을 다녔다. 뭐라고 그래? 몽유도원도. 15세기 대표적인 그림이야. 전에 임진왜란 때 얘기했어. 뭐 임난 약탈물이다 이랬잖아. 꿈 가운데 그 밑에 첫 번째 그림 몽유도원도. 자, 이걸 시험 내면 어떻게 내냐? 오른쪽 왼쪽. 왼쪽 하단이 현실세계야. 오른쪽 상단이 이상세계야. 현실세계에서 이상세계로 가는 그림이 엄청나게 큰 그림이야 이게.
그 대각선, 즉 사선. 이게 시험에 나오면 그런 말이 나와. 대각선, 사선 이런 말 나와. 그럼 볼 것 없이 몽유도 원도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여러분이 이 그림 갖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 그림 보기도 힘들고. 이건 현재 전시 안 한대요. 일본 놈들이. 보존 때문에 전시 안 한대. 옛날 우리나라 6개월 나도 전시한 적이 있는데 영원히 전시를 안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여러분 아대 사람들은 실물을 못 봐요. 못 보게 됐어요. 일본 텔리대학교가 한국인이 자꾸 이거 시비를 거니까 약탈물이라고 돌려달라고 자꾸 시비를 걸고 그러니까 전시 불가 판정을 내렸어요. 한 10여 년 전에. 그래서 지금 일본인도 못 봐요. 예. 자, 그러면 실제 조선을 무릉도원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 건 정부 관리 아니야. 정부 관리가 바위에 턱 깨고 있는 거예요. 옆에 보시면. 그게 고시성을 가진 선비가 물을 바라봤다. 고사간수도. 중국 전설을 그리는 거예요. 강희안이라는 정부 관리가. 자, 이게 15세기 그림이야. 조선 왕조를 무릉도원처럼 희망이잖아. 어떻게 하면 무릉도원으로 데리고 가냐. 고사간수도. 이러는 거야. 이게 15세기 그림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야. 원래 그림이. 미련하게 외우는 게 아니고. 그런데 15세기에서 16세기 건너가면서 훈거파, 살인파가 집단 패싸움을 해. 그러니까 조선 사회가 현실을 떠나는 거야. 백성들이. 그래서 16세기 자연찬미가 유행을 해. 문학작품도 자연찬미, 그림도 자연찬미, 몽땅 자연찬미야. 그래서 사군자라는 그림. 자연찬미 아니야? 메란국죽이라고 해서. 그 밑에 있는 그림이 몽땅 자연찬미지. 5,000원권, 5만원권에 있는 유명한 풀벌레 그림, 초충도, 신사임당 그림. 그게 다 자연찬미란 말이야. 16세기는 문학작품도 상춘곡, 관동별곡 다 자연찬미 아니야. 그림도 자연찬미. 이런 거야. 15세기 내일의 희망. 몽유도원도 고사간수도. 16세기 자연찬미. 이런 것이요. 그러면서 넘겨서 조선 후기. 조선 후기는 이러니까 백성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 중심으로 이러는 거야. 조선 주기 실학 그림이 등장한 거지. 실학 그림이. 그래서 중국을 그릴 거 아니냐. 몽유도원도 고사간수도. 중국 그릴 일이 아니다. 한국 그리자요. 그게 뭐라고? 진경산수하라고. 진경. 내 눈에 보이는 진짜 경치. 그 첫째, 그 밑에 있는 게 뭐야? 인왕산 그림이야. 서울에. 인왕제색도라고 해서. 내 눈에 보이는 진짜 경치 그리는 것이. 그리고 옆에가 금강산 그림. 우리나라 경치 아니야. 이걸 진경산수하라고 그래. 실학자들이. 이런 중국 중심 세계관을 반발하는 거지. 그게. 그러면서 경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풍속화. 그렇지. 단원 계몽도. 이건 알 거 아니야. 거기다 18세기 말엽 중국을 통해서 서양 그림 양식이 들어와. 이걸 서양 화법이라고 그래. 서양 그림 양식. 원근법, 명암법 이러는데 그 하단에 개성 들어간 입구, 영통골 입구도 이러는데 앞에 200페이지에 있어. 200페이지 하단에 여백이 있기 때문에 거기 일부러 크게 보라고 해놨어. 강세왕이라는 사람, 영통골 입구도, 개성 입구에 영통골이라는 마을 지나가는 그림이야. 그 200페이지 가보시면 바위가 앞에 있는 게 있고 뒤에 있는 게 있지. 표시가 나죠. 바위가 햇빛 받아도 환한 게 있고 어두운 게 있지. 그러니까 원근법 명암법이야. 이게 최초야. 공식적으로. 원근법 명암법이. 이 그림이 얼마나 크냐. 그 오른쪽 하단 요거. 여기가 지금 사람이 가는 거야. 낙이 타고. 그리고 이 그림이 얼마나 크겠어. 그렇다고. 여기 점으로 보이는데. 하인이 나귀를 끌고 양반님이 나귀 타고 가시는 장면이야. 지금 그게 그러니까 무지하게 큰 그림이야, 이게. 과장을 한 거지. 개성입구가 실제 저런 건 아니고 그걸 강조하려고 과장을 한 거야. 그 원근법 명암법. 이게 공식적으로 최초의 서양화법이야. 서양식 그림 방법이 들어왔다, 이게. 서양화법.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서 이러니까 중인들이 자기들 문학을 만들었다. 우이향 문학. 우이향. 이게 골목길이야, 골목길. 왜? 큰 길로 가면 양반 만나면 양반 만나서 인사를 해야 되잖아. 그 꼴이 싫은 거야. 에이, 뒷골목 다니다. 골목길 문학. 이걸 우이향 문학이라고. 우이향. 우이향 혹은 여항이라고 하는데 골목길 문학. 뒷골목 문학. 이게 주인들이 한 거야. 그러면서 19세기에 천민이 나도 양반처럼 자연찬미 그림 그린다. 장승업. 그리고 양반도 자연찬미 그림을 그렸다. 추사김정희, 세안도. 그리고 왜? 저 실학시대의 그림 양식이 뭐라고 했어? 진경산수와 풍속화, 서양화법. 요게 한 방에 날라가. 언제? 1801년 정약용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다고. 이걸 뭐라고 그래? 천주교 박해사건, 신해박해. 실학시대의 그림 양식이 다 날라가는 거야.
죽거나 유배를 가. 그러니까 그림 양식이 하루아침에 안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16세기 께 잠깐 재등장을 해서 채워. 그걸 뭐라 그래? 옛날 게 재등장했다고 그래서 뭐? 복고풍 이러잖아. 요즘 60, 70년대, 80년대가 의복 같은 거에 다시 돌아온다며 복고풍 이런다고. 70년대 의복의 특징이 뭐냐? 나팔바지야. 바지 푹 넓은 거. 여학생들 그거 입고 다니는 애들 꽤 있던데? 그 나팔바지 푹 넓은 거. 그렇지? 지금 노인들이 입고 다니는 바지 봐봐. 양바지 폭이 이렇게 넓잖아. 그렇잖아. 그게 70년대 아류야. 그 80년대까지 남아있는 거야. 자기 젊은 날에 그렇게 입었거든. 그걸 감각을 못 느끼고 아직까지 입는 거예요, 노인들이. 그 여학생들이 푹 넓은 거 입더라고. 빤따롱, 나팔바지. 70년대, 그걸 복고풍이라고 하잖아. 19세기에 16세기가 복고를 한 거지. 되살아난 거지. 예? 19세기 특징이 복고풍이야. 16세기 부활이야. 16세기 부활. 그러면서 백성이 나도 너희 양반처럼 그림을 소유할 수 있다. 민화. 민화는 백성이 소유한 그림. 작자미상이야. 원래 양반만 그림 가져. 일반 백성 그림 가지면 안 돼. 근데 일반 백성이 그림 가졌다 이게. 다음 한 장을 넘겨서 건축. 건축 거기 공예. 45분까지 한 3분만 더 할게. 조선주기 문화산 여러분 외우고 사람이니까. 212 건축. 이것도 사실 외우면 되는 건데 15세기 나라 세웠어. 자, 나라 세웠어. 그리고 학교 세우고 궁궐 세웠어. 그러니까 15세기 건축은 다 궁궐 건축, 학교 건축 이런 거야. 16세기, 주위 처음 내는 거야. 16세기야. 16세기는 사림양반의 상징하는 건축물. 뭐라고? 서원 건축. 도산서원하는 서원 건축. 처음 내는 건 그거야. 16세기 서원 건축. 누구? 사림. 사림하고 관련이 있어. 사림. 서원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공부하는 데 아니야. 사립중고등학교잖아. 그러니까 도시 한복판에 있으면 안 돼. 어디가 있어? 도시에서 벗어나야 돼. 그리고 시끄러우면 안 돼. 그렇지? 그리고 애들이 공부만 할 수 없지. 그래서 일단 생활을 해야 돼. 기숙사니까. 첫째, 주택 양식의 장점. 두 번째, 쉬어야 되니까 뭐 정자 양식의 장점. 세 번째, 한적해야 되니까 사찰 양식의 장점. 이 세 가지를 고루 갖다 쓴 게 서원이야. 사찰을 사원이라고 그래. 서원은 도산서원 하는 데고 성리학 공부하는 데. 거기 해놨어. 그래서 주택, 정자, 사찰 양식의 장점. 이 유명한 도산서원. 서원. 그리고 17세기 옆에. 자, 가장 시험 잘 나는 건 건축이 17세기야. 외란, 호란, 양난 과정에 특히 임진왜란 때 조선왕조의 조선사에서는 스님을 천민으로 박해를 했어. 얻어 터졌다고. 근데 임진왜란이나 양반이라고 혜택받은 놈들은 죄다 도망가. 그런데 스님들이 떨쳐 일어나서 승려의 병장, 서산대사, 사명대사. 조선왕조가 미안한 거야. 그래서 들 때려. 10대 때린 걸 2대만 때리는 거야. 안 때린다는 얘기는 아니야. 들 때려. 이걸 사찰 입장에서 뭐라고 그래? 불교적 사회적 지위 향상 이러는 거야. 들 맞았다. 어제부터 낮았다 얘기야. 그러니까 양반 지배층이 자기 집안에 복을 구해야 되니까 절에 가면 성리학자인데 욕먹을 거 아니야. 근데 정부가 자꾸 절을 봐주네? 그러면서 절에 가기 시작하는 거야. 양반이 대놓고. 그러니까 조선전기는 양반이 절에 못 갔어. 부인만 보냈어. 자기는 가고 싶지. 근데 못 갔다고. 근데 조선주기는 대놓고 가는 거야. 대놓고. 그러면서 자기 집안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 시주를 많이 한 거야. 재벌들이. 그래서 대형 건축물이 등장을 해. 그게 하단에 있는 첫째 속리산 법주사의 팔상전. 5층짜리 목조탑이야. 그리고 전라도 김제 금산사의 미륵전. 밑에 있는 전라남 구례 화엄사의 각황전. 이건 대형 건축이 등장을 해. 17세기죠. 이게 제일 중요해. 자, 왜 나왔다고? 불교의 사회적 지위 향상. 17세기. 여기야. 그러니까 18세기. 이번에는 동네 부자들이야. 동네 부자들. 놀부. 나도! 이러는 거야. 자기는 돈이 안 많아. 10억, 100억. 이게 없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 요 정도지. 1000만 원, 2000만 원을 절에 기증을 해. 그래서 새끼절을 세워. 그걸 암자사찰이라고 해. 탈랑 건물이 하나만 있는 거야. 그게 18세기 분홍부상의 경제적 지원으로 암자급 사찰이 나왔다. 하단에 있는 거야. 경기도 안성의 성남사. 절인데 건물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 가보면 다른 건물 하나도 없어요. 탈랑 요거 하나야. 그리고 논산 쌍계사. 이것도 탈랑 저거 하나야. 그러니까 새끼 사찰들이 나오는 거예요. 새끼 사찰들이. 17세기는 대형 사찰. 18세기는 암자 사찰. 이러는 거야. 중요한 건 17세기. 19세기 건축물은 여러분 알지? 뭐 경복궁 중건. 그렇지? 그리고 명동성당. 뭐 이런 거지. 근현대사에 나오는 건데. 자, 그리고 이제 공예. 공예는 그 4개, 위에는 4개. 저 순서 물어보는 거야.
고려말에서 조선 초의 분청사기, 청자백자 중간, 아이보리색. 그걸 분청사기라고 그러지. 청색으로 분발을 뜬다. 요 순서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조선 중기, 순수백자, 줄여서 순백자, 순수백자. 사립양반을 상징하는 거야. 학자니까 고결한 걸 강조해. 그리고 조선 후기는 백색 바탕에 청색으로 걸었다. 청화백자. 청화백자. 그러면서 18세기 아까 얘기한 여기 써있던 구양 있었지. 구양. 기존양반. 기존양반이 돈도 없어. 그렇다고 권위도 없어. 그 주머니가 볏어.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어떡하냐? 순수백자를 키우는 거야. 과장하는, 허세를 떠는 거야. 그래서 달항아리 백자가 나온 거야. 이게 순수백자야. 순수백자인데 허풍 떠는 백자. 그래서 달항아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달항아리 백자. 평창을 동계올림픽 할 때 이게 어디 그 성화대가 거기 이게 이렇게 생겼어. 달항아리처럼 생겼어. 네. 자, 이게 조선조 백자 과정이야. 요 순서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조선조 공예는 고려는 청자, 조선은 백자야. 청색 백자 중상 아이보리색 분청사기. 그리고 16세기 사립양반 순수백자. 조선 후기 백색 백자의 청색으로 그렸다 청화백자. 그리고 기존양반 구양측문화를 상징하는 달항아리 백자. 이렇게 간다고. 그 이외에 하단에 있는 진사철화. 진사는 녹슨 구리를 이용해서 그리고 녹슨 쇠를 이용해서 이런 거야. 그래서 과학을 이용한 부식. 쇠가 녹슬면 붉지. 쇠가루가 붉잖아. 그러니까 오래 두르면 거무틱틱해진다고. 그걸 도자기 표면이나 그림 같은 데 갖다 바르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 진사철화이라고 그래. 쇠를 이용한 철화백자. 그리고 구리를 이용한 구리는 녹슬면 10원짜리 동전. 녹색 녹이나. 그걸 그릇 표면에 바르는 거지. 그걸 그렇게 서양과학을 이용한 이 소리야. 자, 그리고 서예는 딱 두 개야. 조선주기. 첫째, 이광사, 우리정서 이거야. 한석봉에서 한 4칸 내려가면 나오는 사람인데 이광사라고. 하단에 보시면 첫 번째가 유명한 천자문이야. 저게 한석봉 글씨야. 한석봉 글씨 옆에 있는 대웅보전이라는 글씨가 있어. 해남 대흥사에는. 이게 이광사라는 글씨야. 글씨가 힘 있지. 한석봉의 영향 때문에 이래. 그러니까 한국인은 힘 있는 글씨를 좋아해. 왜? 바위와 같은 성격. 한다고. 자, 그런데 19세기 아시아에서 인정받는 그림인데 나는 이해가 잘 안 가. 추사김정희의 유명한 추사체. 제일 끝에 보시면 다양한 조형성 이렇게 돼 있어. 그 포인트가 그거예요. 펴내면. 내가도 한 10년 넘었는데 지금 이해가 안 들어가. 그 하단에 보시면 중로지술이라고 그러는데 서울 봉은사에서 추사김정희가 죽기 일주일 전에 72살의 나이에 쓴 글씨가 있어요. 봉은사 현판을 써줬어. 판전이라고 그래요. 나도 이따 막 해놓은 거 있어. 그 내가 돈 들여갖고 한 거 있는데 글씨가 초등학교 6학년 있을 것 같아. 근데 아시아에서 글씨 쓰는 사람은 서양하는 사람들은 다 극찬을 해. 명품이라고.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 나 틈나면 이렇게 서재방에다 놓고 벽에다 붙여놓고 보거든요. 그거 좀 터득을 해보려고 당최 이해가 안 가. 글씨가 깔끔하다는 알겠어. 근데 글씨가 애가 쓴 글씨라니까 완전히. 70 노인네가 쓴 건데. 그러니까 아시아 학자들은 다 인정하는 글씨야. 명품이라고. 그 여러분도 모르지 뭐. 그 다양한 조형성이야. 그러니까 산수라는 글씨를 쓰는 이렇게 썼다고. 일반적으로는 산수하면 이렇게 쓰잖아. 근데 추사김정희는 그렇게 안 써요. 이런다고. 이게 파격 아니야. 다양한 조형성. 글씨 크기를 같이 배열을 안 해요. 그런다고. 그게 다양한 조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면 돼. 우리정서, 이광사의 동국진체. 그리고 다양한 조형성, 추사체. 이러면 돼. 글씨 갖고 연구하면 틀리니까 그렇게 외우는 게 빨라. 그거는. 그 음악 미술은 피었고. 뒤에 조선문화사. 조선문화사는 실학자들 얘기야. 실학자들 얘기는 외우셔야지. 그 중농파 3명, 중상파 4명, 도합 7명. 그렇지? 그러면 정리를 해놨어. 그리고 거기에 포인트는 219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만화 그림이는 토지개관이야. 토지개관. 그 내용에 해놨어, 다. 토지개관. 첫째, 반기영원의 균전론. 두 번째, 이계 한전론. 세 번째, 정약용의 여전론. 여인숙 여관한. 마을 여자, 고을 여자. 마을 단위 토지. 공동농장제도.
이게 현실성이 없으니까 우물정자. 우물정자. 이게 한자로 우물정자 아니야. 8집을 한 세트로. 이런 거예요. 토지를 똑같이 나눠줘. 그래 놓고 토지 하나를 정해서 8집이 노동력을 보내서 공동경작을 해서 8집에 세금을 내. 그러니까 이게 세법으로 따지면 9분의 1세야. 9칸 중에 하나니까. 이게 우물정자 형태의 밭제도 돼서 정전 이런 거야. 정전법. 근데 이것도 채택이 안 돼. 실학자의 토지개혁안은 다 채택이 안 돼요. 지나가는 개가지 쓴 거예요. 그냥. 그래 이게 논 주장이야. 논. 그래서 논 이러면 돼. 거기 나 이게 따온 거라. 준전론 여전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제 그럼 틀린 거야. 제라는 건 국가가 정책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야. 만든 적 없어요. 그냥 주장하고 끝났어. 그래서 균전론, 한전론, 여전론, 정전제 정정법은 돼요. 왜 되냐? 중국 주나라가 실제 한제도야. 그걸 갖다 쓰는 거야. 우물정자의 토지도. 그래서 이게 다 노론 집권층이 채택을 안 해. 지나가는 개가 짓고 끝난 거야. 그래서 16세기 토지제를 폐기 처분하고 17세기 말 18세기 토지개혁안이 나왔는데도 채택이 안 돼. 흥선대원군은 토지개혁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일본 놈이 불과 6년 사이에 대한민국 토지 53%를 가져가는 거야. 불과 6년 만에. 왜? 300년 가까이 토지개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연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조선주기 그 문화사 당연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 토지개혁 아니야. 토지개혁. 이거요. 그 내용이 해놨어. 나머지는 이 학자들이니까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거고, 뭐 곤말 부르기야 보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예.